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작년 상승률보다 1.83%포인트 감소해서 전국 평균 17.22%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줄기는 했지만 2년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29.33%. 그 안에서는 인천이 30%에 육박하는 상승률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세종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인데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오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발표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공시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겠다. 네. 이게 좀 와닿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건가요? 실제 그 공시가격은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보유세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꼭 보유세뿐만 아니라 각종 29개 이상의 분야에서 쓰여지는 기준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와 밀접한 굉장한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부가 이제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공시가격 지난해 19.08%에서 올해 한 17.22%로 이제는 좀 말 그대로 좀 낮추게 됐는데 사실 이제는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올해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이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오늘 좀 이슈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율이 문제입니다. 이게 현실화율 로드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 그러니까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근데 이거를 조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거를 조금 유예했다 그래서 과연 집값이 잡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이제 오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비판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해마다 3%씩 오르게 되겠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2030년 가서는 오히려 만약에 집값이 다운되다 보면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더 점핑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그 당시에 좀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현실화 로드맵이 어느 정도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비판이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년에 2년치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밀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지금 얼마나 이제는 낮아지느냐 이런 것이 좀 부분이라고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오늘 가장 이슈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좀 낮춰주겠는데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과연 그 보유세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올해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본다 그러면 종부세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말을 들어서 40에서 한 50%는 조금 인하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봐서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를 한번 보겠는데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작년에 한 22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한 26억 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럼 16% 상승을 했는데 보유세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공시가격 적용이 된다 그러면 한 1,700만 원 정도. 만약에 올해 공시가격 한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46%나 사실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조금 확실히 1세대 1가구는 1세대 1주택자들은 확실히 이번 조치로 인해서 유예 조치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보유세가 좀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또한 11억 1주택자 보유세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27만 원에서 326만 원으로 좀 다운이 되는 효과가 이번에 조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종부세 공제가 사실 11억 원입니다. 그래서 11억 원의 이제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 이번에 공시가격으로 올해 공시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높은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공제를 받다 보니까 11억 그대로 공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종부세, 보유세가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 이런 효과가 사실 이제 이번에 일어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앞서 강다은 앵커가 이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도 좀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네. 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올랐는데 세종은 떨어졌단 말이죠. 네네. 이것은 어떤 배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2020년보다 21년도가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2020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올랐던 이유가 사실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지역이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시세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 이런 현실화율을 반영을 해서 더 많이 공시가격이 뛰게 된 것이고 세종 같은 경우는 이미 오른 상태에서 아무래도 공급이 좀 많이 됐거든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좀 떨어지게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오늘 좀 발표에서 드러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조금 유예하는 상황인데 네. 보유세 안에 뭐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네.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를 하는 안은 이번에는 조금 수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네네.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사실 공정시장 가액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좀 이것도 좀 변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지금 100%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종부세가 건드리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종부세가 지금 현재 윤 당선인이 나왔던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건드려서 종부세를 좀 다운시키겠다는 게 사실 보관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 그대로의 정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갔어요. 말 그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가 아니라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오늘 뭐 말 그대로 이제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유예를 해줬다. 우리가 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뭐 30% 이상 오르게 되거든요. 특히 고액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굉장히 논란이 아마 오늘 또 내일부터 계속 뜨거워질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당선인은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변화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과세 유예 부분에서 좀 갖고 왔는데요. 이제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부분도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면제나 아니면은 단일세율 1%로 가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고요. 무엇보다 양도세 중과를 이제 낮추겠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가요 상당합니다. 일단은 서울이나 조정 지역에 있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중과가 20%포인트 더 높고요.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30%나 더 중과가 되거든요. 양도세 유예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아파트의 어떤 그 평준화 작업 아니면은 안정화가 사실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낮춘 건 사실 보유세를 좀 유예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를 낮춰줘야 된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윤 당선인이 공약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윤 당선인이 이제는 취임을 하고 나서 아마도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 보유세 완화안도 어찌됐든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만약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5월 안에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니면 보유세 완화를 2020년 아까 우리가 차트도 봤지만은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확 올라간 게 21년도에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으로 돌리자라는 게 목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 그러면은 5월 안에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일이 재산세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다주택자들이 만약에 1가구 1주택의 그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6월 1일 전에는 팔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팔게 되면은 1가구 1주택의 요번에 유예재택 한마디로 작년 공시지가 그대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 중심으로 6월 1일에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법도 5월 안에 개정돼야 되고 만약에 매물로 내가 내놔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6월 1일 재산세 기준이 전에 좀 매물이 나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주택자 중심으로 복잡해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예 2020년 정도로
또 1년 더 회기를 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네. 실제 이제는 아까도 차트가 잠깐 봤었는데 2020년이 사실 공시지가가 5.9%좀 인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1년부터 두 자릿수로 이제는 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2020년으로 이건 되돌려야 된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한 93% 정도, 그러니까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이신 분들이 거의 우리 시장의 93%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으려 그러면은 2020년이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가야지만 이런 93%가 오히려 세율이 더 싸지는 효과가 나왔대더라.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게 그래서 21년도, 그러니까 작년 공시가로 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간에서는 좀 아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으로 좀 유예를 해줬으면, 그 공시가 가격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지만은 뭐 정부가 하는 데까지는 저는 한 것 같아요. 최대한 93% 다 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편적인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움직임의 공동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또 과도한 세 부담 완화일 텐데 네네. 지금 이 발표 전후로 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된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공시가격 굉장히 다주택자 중심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발표를 할까라고 이제 보고 있었고, 특히 이제 인수위에 국토위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오늘 발표를 통해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아마 매물이 어느 정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들은 세율이 너무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6월 1일 이전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아니면 오히려 똘똘한 한 채, 말 그대로 똘똘한 한 채로 더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도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뭐 시장의 포인트는 지금 다주택자 중심으로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거는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